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입니다. 북부센터가 6월 16일 개소하였는데요. 왜 북부센터 개소가 필요한지, 무엇을 할 계획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경기도 북부의 역사, 경기도 북부 사회보장 현황, 도민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북부센터의 비전입니다. 경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때는 고려 현종 9년, 서기 1018년인데요. 동여비구라는 책에 우리 고려가 날로 강성해지니 수도를 중심으로 12개 현을 묶어 경기라 선포하노라 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당시 개성 근처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경기라고 칭하였습니다. 원래 경은 천자가 도읍한 경사를 뜻하고 기는 천자의 거주지인 왕성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했으나 점차 왕도의 외곽 지역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경기 북부 지역에서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려 공양왕 2년, 서기 1390년 처음으로 경기가 부단위 지방행정 조직으로 바꿨고 경기 좌도와 경기 우도로 나눠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범위가 북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태종 14년, 서기 1414년에 경기 좌우도를 통합하여 경기도라 하였는데 현재 경기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조선 왕도가 개경에서 한성으로 옮겨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경기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유사한 경기도로 확립된 이후 생활권이 3개로 나뉘어 발전되었는데요. 고향 파주를 중심으로 의주로 연결되는 경의권, 양주 연천을 잇는 임진강권, 의정부 포천을 지나 원산에 이르는 경원권 등 3개 권역이며 이러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문화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조선 말에 이르러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팔도제가 폐지되면서 경기도는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 등 3개 부로 나눠졌다가 1986년 8월에 13도제로 부활되면서 경기도는 3부 34군의 행정구역을 포괄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현재 지명으로 대부분 확정되었고 한성을 경성부로 격화시켜 인천부와 개성부를 경기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1946년 해방이 되고 경성부는 서울특별시로 승격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 1953년 군사분계선이 경기 북부를 가로지르게 되면서 개성, 장단과 같은 지역이 북한 영토가 되었고 남한 영토에 속한 지역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지면서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던 경기도청을 1967년 수원시로 이전하고 같은 해 경기도청 소속기관으로 의정부시에 북부 출장소를 설치하여 북부 지역을 관할하도록 합니다. 2000년에 이르러서야 의정부 북부 출장소를 제2청사로 승격하고 제2행정부지사를 두는 등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자체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북부는 경기의 출발지이면서 남부보다 더 긴 경기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2019년 경기도의 규제 지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평균 4.8개의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금지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179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경기 남부의 4배,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경기 북부 인구 비중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합니다. 1989년에는 그 비중이 21.9%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는데요. 경기도 북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 비중이 매우 낮은데 살아가기 위한 일거리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비중과 지역 내 총생산은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경기 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18% 내외로 인구 규모인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인구를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 인구 비중은 경기 남부에 비해 낮고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 비중은 경기 남부에 비해 높아 성장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지역이 연천군과 의정부시로 모두 북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 최고 높은 지역은 각각 화성시와 천시로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재정 수준으로 인해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기 북부 지역이 낮습니다. 사회복지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북부 지역이 73만 원으로 남부에 비해 높고 최고 높은 지역은 부평군으로 151만 6천 원에 달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이 많은 이유는 바로 복지 대상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각각 5.8%와 76.3%에 달합니다. 가장 낮은 지역인 용인시에 비해 2배에서 5배 더 높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 수도 경기 남부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시설 한 개소당 단당 인구수가 남부에 비해 1.3배 더 많다 보니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은 어떨까요?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가구의 비율인 상대 빈곤율을 보니 남부에 비해 20% 정도 높은 수준이고 연천군이 35.2%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습니다. 소득 상위 20% 대비 소득 하위 20% 간 5분위 배열을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살펴보니 포천시가 10.8배로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빈곤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해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각지대 가구는 3.7%에 달하고 남양주시는 6.6%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사각지대 발굴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북부 지역은 시장이나 대형마트, 복지시설이나 관공서,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접근성은 경기 남부 지역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인 반면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는 높아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의 북부센터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북부 주민들의 기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북부센터가 가장 우선해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현장 지원이고 이 중 시설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북부 지역에 필요한 연구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가 47.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역 거버넌스 28.9%, 북부 특화 사업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센터가 수행할 교육 선호는 소양교육이 직무교육에 비해 약간 더 높았고 직급별, 직책별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였습니다. 북부센터가 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는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와 종사자 모임이 각각 63.6%와 57.6%로 높았고 복지 플랫폼에 공유되기를 원하는 자료는 네트워크와 교육, 컨설팅, 평가 관련 자료였습니다. 북부센터가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소규모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최고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75.8%로 매우 높았고 북부센터 시설 개방은 오후 1시 이후부터 5시 사이를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사회보장 통계를 통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이 바라는 북부센터의 역할을 토대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는 북부 사회보장 정책 연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3대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8명의 인력을 배치하였고 지난 6월 16일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이 원하는 시설 컨설팅과 같은
현장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인력을 현재의 2배인 16명으로 늘리고 북부연구팀과 북부사회서비스 품질관리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정책연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설 컨설팅, 네트워크 등 4개 사업을 북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북부 분원으로 분리시키고 그에 따른 인력도 18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는 북부 10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여 골고루 잘 사는 경기 북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